안녕하세요. 예고 보셨다시피 오늘은 파워뱅크 제작에서 알루미늄 케이스에 대해 주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2D 도면 설계부터 3차원 설계 검정, 3D 프린터 TPU 파츠까지 준비기간 3개월, 제작 완료까지 총 5개월을 해서 완성을 하였습니다. 전문적인 크리에이터가 아니라 일반 취미용으로 하는 사람이라 시간이 아주 여유롭지 못해 조금씩 진행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오늘에서야 모든 제작 과정을 마무리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제작 과정에서 나온 파워뱅크 케이스 도면 및 부산물 설계 파일들을 모두 공유해 드리겠습니다. 우선 필요로 하는 기능을 넣은 전면 패널 디자인을 해봅니다. 주로 220V 인버터 아웃과 12V 소켓, 그 외에는 일반적인 기능들입니다. 사실 전면 패널의 사이즈가 결정되기 위해서는 들어갈 배터리 셀의 수와 필요로 하는 주 기능의 사이즈에 의해 결정이 됩니다. 사각 박스이기 때문에 6면 패널의 사이즈가 나와야 하며 각 패널은 추가적인 요소와 기능을 가미하여 패널 도면 디자인을 마무리합니다. 박스 전면의 정 뒷면은 인버터를 고려하여 냉각편과 인산천 배터리 각 셀의 전압을 실시간으로 볼 수 있게 셀 체크기를 넣어봤습니다. 옆면부 패널은 대형 로고 커팅과 함께 아크릴판을 설치하여 LED 조명이 들어올 수 있게 구성을 해보았습니다. 2차원 설계 마지막으로 각 패널 사각 엣지부를 잡아줄 수 있게 L 프로파일을 그렸습니다. 이 프로파일은 압출 소재를 이용할 수도 있지만 가격이 비싸기 때문에 3D 프린트물을 활용하기로 합니다. 설계된 2차원 도면을 3차원 형상으로 그려서 실제 배터리가 장착될 때 생기는 간섭이나 내부 배터리가 움직이지 않게 고정 구조물과 함께 추가적인 구성품을 그려서 활용을 합니다. 케이스 내부 고정 구조물 이외에 아크릴판의 위치 및 홀을 구성하여 최적의 위치로 변경을 합니다. 또한 전면 패널의 추가적인 3D 출력물 디자인과 바닥면 쿠션 마운트도 그려서 활용을 합니다. 은은한 색의 매력이 있는 알루미늄 707호 T6 처리된 합금 판재입니다. 완성된 파워뱅크의 무게가 대략 9에서 10kg인 것을 감안하여 2mm 두께의 소재를 사용합니다. 한 개의 판재가 너무 크기에 절반으로 잘라서 레이저 가공집에 맡길 예정입니다. 전면부 패널을 포함한 총 6개의 판재로 가공이 될 것입니다. 또한 각 패널에는 고유의 홀과 무늬가 커팅이 되며 용도에 맞게 표기된 글자가 인쇄가 될 것입니다. 부분적으로 마킹이 마음에 들지 않는 것도 있지만 전체적인 양품으로 커팅이 마무리되었습니다. 공기 중에 장기간 노출이 되어 산화가 일어난 표면층이 자연스럽기만 합니다. 표면에 생성된 산화층은 그렇게 나쁘지 않기에 있는 그대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가지고 있는 3D 프린트 출력물 사이즈 한 개로 300mm 길이를 둘로 나눠서 출력을 하였습니다. 패널과 밀착되고 구조가 움직이지 않아 두 개의 파츠를 헤드리스 볼트를 이용하여 체결할 것입니다. 약 10kg의 무게를 지탱하는 구조물이기에 L 프로파일의 강도가 중요합니다. 가능하면 알루미늄 압출 소재로 된 프로파일을 구매하여 사용하는 것이 좋으나 원하는 형상 구매가 어렵고 국내 판매처가 없는 점, 그리고 가격이 너무 비싸기에 직접 제작으로 순회를 하였습니다. 하지만 생각보다 출력물 소재의 강도가 약했고 이를 보완하기 위하여 출력 소재를 변경하여 재프린트하게 되었습니다. 결국 1kg의 필라멘트 소재를 이틀에 걸쳐 출력을 하여 모두 버리게 되었습니다. 파워뱅크 박스 조립을 위해 두 개로 나누어서 출력된 L 프로파일을 먼저 하나로 만들어 봅니다. 머리가 없는 보트를 이용하여 중심부를 체결하여 하나의 프로파일로 완성을 합니다. 이런 식으로 총 8개의 출력된 프로파일을 4개로 만들어줍니다.
4개의 L 프로파일은 육면체 박스의 4곳의 엣지부에 설치되어 가공된 6개의 패널을 고정하게 됩니다. 이제 4개의 엣지부 프로파일 출력물과 6개의 가공 패널을 조립해 보겠습니다. 박스의 슬깃이 고려한 프로파일과 패널의 고정 홀에 적당한 길이의 M3 볼트와 너트로 조립합니다. 이렇게 각각 합쳐진 프로파일과 옆면 패널을 세워서 사각형의 형태로 만들어줍니다. 직사각형의 박스가 완성되면 앞 뒷면에 해당하는 패널을 부착하여 가조립이 마무리가 됩니다. 그리고 10kg의 무게를 지탱해줄 만한 금속 재질의 손잡이를 박스 패널 위에 설치를 해줍니다. 알루미늄 7075 소재를 사용한 파워뱅크 케이스 제작이 완료되었습니다. 먼저 구매한 인산철 셀을 면 테이프로 간섭이 일어나는 부위를 패킹합니다. 그리고 함께 제공된 연결 단자를 너트로 셀 직렬 체결합니다. 면 테이프를 사용하여 셀 길이 유격이 없도록 전체를 감싸줍니다. 105A 배터리 팩을 박스 안에 넣기 전에 기본적인 작업을 할 차례입니다. 인산철 배터리 팩을 위해서는 몇 가지 사전 작업이 필요합니다. 먼저 각 셀에 패킹 작업이 필요하고, 두 번째는 셀 간의 점검 연결, 밸런스 선 연결, BMS 연결, 전원선 및 충전선 연결 등이 있습니다. 배터리 패키지에서 BMS로 가는 밸런스 케이블이 꼭 필요합니다. 배터리 충전 시 BMS가 각 셀의 전압을 일정하게 해주기 때문에 외부 패널에 밸런스 케이블을 빼놓지 않아도 됩니다. 밸런스 케이블 작업과 메인 전원선을 연결하여 밸런스 충전을 테스트해봅니다. 각 셀에 작업되어진 밸런스 케이블을 셀 체크기에 물려 각 셀의 전압을 파악해봅니다. 각 셀의 전압 편차가 0.3V 이상일 경우에는 개별 충전을 통해 각 셀의 전압을 일정하게 만들어주는 것이 좋습니다. 각 셀에서 나오는 밸런스 케이블은 BMS에 연결하여 각 셀의 전압이 정확하게 나오는지 확인을 해봅니다. 이제 BMS에서 전압 출력 및 충전을 할 수 있게 굵은 실리콘 배선을 사용하여 연결합니다. 또한 BMS와 배터리 4셀 전압이 나오는 부분을 연결을 해줘야 합니다. 이 BMS의 역할은 각 배터리 셀의 전압을 일정하게 충전시켜주는 역할과 대전류의 직류 출력을 해주고 있습니다. 연속적인 대전류를 사용할 경우에는 BMS 내에서 열이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충분히 냉각이 잘 될 수 있게 방열판이 개방된 형태로 유지하는 것이 좋습니다. 배터리 셀 내에 복잡하게 얽혀있는 배선을 면 테이프를 이용하여 정리하고, BMS도 다른 부품에 간섭이 없는 위치에 고정하여 줍니다. BMS 및 배선 작업이 완료된 후에는 쇼트를 방지하기 위해 돌출되어 있는 각 셀의 극성을 숨길 수 있게 작업을 해주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별도의 극성 두께를 출력하여 불필요한 배선이나 전극 간의 쇼트를 방지해야 합니다. 혹은 다른 절연체 재질을 사용하여 돌출되어 있는 단자들을 가려주는 것이 좋습니다. 각 셀의 연결 작업 후 돌출되어 있는 나사 볼트를 날려서 무게도 줄이고 극성 두께로 심플하게 구성할 수 있도록 해줍니다.
헝그리로 찍은 영상이 조명이 부실하여 영상 상태가 좋지 않아 당시 남겨두었던 사진과 짧은 동영상으로 대체를 합니다. 전면 패널에 들어갈 여러가지 기능을 미리 배선 작업을 통하여 좀 더 손쉽게 연결할 수 있게 고려했습니다. 각종 스위치, 220V 소켓, XT60, 오파이, 12V 소켓, LED, PD 기능이 들어간 USB 충전까지 미리 연장 작업 및 분리형 커넥터를 사용하여 손쉽게 수리 및 작업을 할 수 있게 구성하였습니다. 조립된 배터리 팩도 미리 배선 작업을 마무리하여 납땜만 하면 되는 행태까지 만들어 두었습니다. 여기서 나오는 배선들은 전면 패널의 여러 기능에 맞게끔 미리 배선이 되었습니다. 전류계와 220V 소켓을 자리에 안착시켜 확인을 해봅니다. 그 외 메인 전원, 인버터 전원, 셀 밸런스 단자, 각종 아웃풋에 해당하는 부품들을 자리를 잡아줍니다. 각 부품들 간에 간섭이 없도록 해주며 필요에 따라 볼트로 고정을 하여야 합니다. 전면 패널의 모든 기능이 다 위치를 잡게 되었고 이제 부품들의 배선을 연결할 것입니다. 각 연결된 배선들은 부품 내에서 쇼트가 나지 않도록 코팅이나 플라스틱 딥으로 절연 처리를 해줍니다. 또한 각 부품이 제 위치에서 움직이지 않게 고무액을 발라줍니다. 뒷 패널에는 배터리 셀의 전압을 실시간으로 나타내주는 셀 체크기와 냉각팬, 그리고 LED와 냉각팬의 전원 스위치로 구성하게 됩니다. 후면 패널에는 4셀 전압 및 각 셀 전압에 따른 용량을 레이저 마킹을 표기하였으며 충전 중일 때, 부하일 때, 무부하일 때의 각 전압을 표기하였습니다. 뒷 패널 쪽에 냉각팬과 셀 체크기가 자리를 잡은 모습입니다. 약 10kg의 무게를 지탱해줄 TPU 소재로 출력한 바닥면의 쿠션입니다. 뚫려진 로고에 LED 조명이 비춰지도록 알루미늄 박스 양옆면에는 아크릴판을 설치합니다. 완성된 알루미늄 케이스에 셀 패킹된 배터리를 넣어 자리를 잡아보았습니다. 자리를 잡으면서 배터리 팩이 움직이지 않게 고정할 수 있는 출력물 위치도 확인을 합니다. 또한 소용량의 인버터가 들어갈 수 있는 자리를 확인하여 배선 작업을 고려해줍니다. 배터리 팩의 앞면 쪽도 전면 패널의 여러 부품과 간섭이 일어나지 않도록 위치를 잡아주는 것이 포인트입니다. 신축 쓰기 좋은 TPU 소재를 이용하여 배터리 팩이 안착될 위치에 자리를 잡아주어 배터리 셀을 보호하게 됩니다. 배터리 팩의 셀 아래에 위치한 통풍구로 공기가 들어와서 반대편 냉각팬으로 빠져나가게 됩니다. 배터리 팩이 움직이지 않게 출력물을 설치를 하여 자리를 잡아봅니다. 전면 패널과 배터리 팩의 배선 작업을 완료한 후에 전면 패널의 각 부품의 기능을 확인해 봅니다. 배터리에서 전면 패널로 가는 배선과 뒤쪽으로 가는 배선을 정리합니다. 전면 패널을 닫기 전에 설치된 LED와 각종 기능을 최종적으로 확인을 해봅니다. 전면 패널을 조립한 이후에 전체적인 점검을 해봅니다. 12V 소켓류, USB 전원, 전류계, 220V 출력 등 기본적인 기능이 이상이 없는지를 확인해 봅니다. 각종 충전류의 기기나 사용할 제품을 연결하여 최대 전류를 사용하여 실전 테스트를 진행해 봅니다. 가능한 사용 로드가 많이 걸리게끔 테스트를 진행해야 하며 시간도 조금 길게 유지합니다. 이렇게 최대 전류가 흐르도록 부하를 주어 실사용에서 일어나는 문제를 미리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서입니다. 뒷면 전원을 켜면 냉각팬과 양쪽 옆면에 LED 등이 들어옵니다. 기본적인 냉각팬도 LED가 들어간 타입이라 작동 시 여러 색의 LED가 들어옵니다. 아크릴판을 통해 나오는 LED 조명이 차가운 알루미늄 박스에 생기를 주는 것 같습니다. 이 LED 영상은 친구가 만든 조명으로 여러 색을 은은하게 비춰주고 있습니다. 아마도 LED 조명이 만족도가 가장 높은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조금 솟아있는 전면 후면 패널의 엣지를 3D 프린트를 이용하여 출력물을 뽑아보았습니다. 이 TPU 소재 출력물은 알루미늄 엣지에 금속 표면을 보호하고 또한 손이나 사람 피부에 상처를 방지하기도 합니다. 다른 색으로도 한번 변경을 해봤고요. 노출되어 있는 부품들에게도 3D 출력물을 선물해 주었습니다.
노출된 밸런스 단자와 XT60에도 손쉽게 끼우고 분실을 방지할 수 있게 만들었습니다. 현재까지 실사용에 사용 중이며 아직까지 문제가 나타나지 않은 걸로 보아 알루미늄 인산철 파워뱅크는 성공적으로 마무리가 된 것 같습니다. 긴 시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